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휴장을 맞이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유럽 증시의 상승세에서는 12월 CPI 지수 상승률 둔화로 인한 투자 심리 회복과 유럽 에너지 가격 하락세, 그리고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은 중앙은행들은 물가 하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올해에도 꾸준히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요. 물가가 빠르게 하락은 하겠지만 중앙은행 인플레 2%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 전망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고, 결국에는 이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으로 1년 정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고요. 이는 소비자 심리를 다루는 주요 경기 지표들을 종합한 결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다시 한번 받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EV 섹터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다른 기업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별 감흥이 없다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퓨처스 상황은 현재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증시가 시작이 되면 다시 한번 힘껏 날아올라 주었으면 좋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자동차 브랜드는요, 이제 구글 트렌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토요타, BMW, 메르세데스, 2022년 핫 키워드로 꼽혔고요. 아직도 토요타 시장이 엄청나게 큰 것과 BMW 역시 시장 경쟁력이 꽤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 국가별로 보자면 토요타가 69개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였고 2위가 이제 BMW 36개국, 메르세데스는 10개국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EV 제조업체 1위인 테슬라는 없었고요. 리비안도 없었고 루시드도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앞으로 내연 기관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이겨야 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 시기가 찾아오면 EV 제조업체가 순위권에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일리노이 자동차 딜러 협회 소송에서 루시드 측이 승소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 싶었는데요. 딜러 협회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판결에서 이제 테슬라와 2017년에 거래를 참고하면서 딜러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고요. 일리노이 주에서 최대 13개의 대리점을 개설을 허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소 내용에서는 인터뷰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테슬라와 거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 적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차량 판매는 면허가 있고 독립적인 프랜차이즈 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항소는 하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정식 재판이 열릴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룩셈부르크의 금융기관에서 최근 3분기 동안 56.9%의 주식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19,409주를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총 53,490 쉐어를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대주주급에 이어서 이제 여러 기관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등이 지분을 추가를 하거나 줄였고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성장 예측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루시드에 대한 보도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바이 등급과 21불 타겟 프라이스를 설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에버코어는 인라인 등급과 12불인 것에 비해서 모건 스탠리는 11월 10일에 타겟 프라이스를 12불에서 10불로 낮춘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었고, 마켓피트 데이터에서는 홀드라고 하고 있으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22.9불로 설정을 해 놓았지만, 자,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기관 투자자들도 타겟 프라이스를 설정을 해 놓았지만 너무나 다른 갭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말은 이제 기관들도 루시드가 성공을 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몇 불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주로서 위험 부담감이 있으면서 터지기만 한다면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것이겠고요. 급격하게 변해가는 경제 상황과 EV 시장,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루시드가 보여준 4분기 생산성과 지난해 생산 목표치를 낮추면서 6, 7천 대 생산 약속은 지켜주었습니다. 이것마저 못 지켰다면 정말 큰 실망으로 다가와 주었겠지만은 이 점은 이제 루시드의 생산량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겠네요. 사우디 소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ESS 저장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2021년 10월경에 사우디에 1300 MWH급 세계 최대 규모인 ESS 저장 시스템 사업권을 따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1단계를 화웨이 퓨전 솔라를 통해서 완료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따낸 ESS 저장 시스템은 사우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옴시티를 생각을 한다면 그 규모는 정말 작은 사이즈인데요. 사실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이 전무한 화웨이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기술력 등은 검증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ESS 설비 구축과 여기에 탑재될 배터리 공급 등은요, 외부 업체가 맡는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는 BYD를 포함한 총 3곳의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시드는 2021년 당시 차량 출시도 지연이 되고 배터리 기술력도 그때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아무리 PIF가 대주주로 있다고는 하지만 효율성과 기술력이 검증이 되지 않은 탓에 수주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1년 동안 루시드 에어의 트림별로 배터리 효율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홈차징 스테이션을 통해서 ESS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었고 사우디가 효율성을 이제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와 루시드의 경쟁에서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것이면서 배터리 팩을 사내에서 조립과 생산을 함으로써 경쟁력 또한 갖출 수가 있겠고요. 루시드 사우디 공장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차량 생산을 초반에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만 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그 부품의 계획이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영상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루시드 측에서는 전기차 공장 이외의 분야의 비즈니스에도 진출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태양광 발전소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루시드가 성공을 하고 기업이 커야지만 사우디에서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몇 배로 불려야 네옴시티에 대한 막대한 자금 해결에 도움이 줄 것이기에 절대로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생각합니다. 사우디와의 체결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대형 에너지 사업인
ESS 저장 시스템 체결 소식도 루시드가 이루어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